앞니가 빠졌던 어금니가 빠졌던 저처럼 밥 잘 먹게 해주는 치과 의사를 만나셔가지고요, 임플란트 하셔서 밥을 잘 먹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잘 먹게 해주는 치과 의사 김인수입니다. 저는요,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치과 의사다 보니까 사람 얼굴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세요? 주인공 할아버지가 제가 모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화 말미에 보다 보니까 악당들하고 싸우다가 얼굴을 한 대 맞았는데 틀니가 퍽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나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이가 아예 없는 경우, 무치약인 경우, 또 앞니가 없을 경우, 또 어금니가 없을 경우 우리 입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치약인 경우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이라는 영화에서도 할아버지가 틀니가 빠졌죠. 무치약인 경우에는요, 틀니를 하시더라도 틀니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틀니도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잇몸에 문제점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일단 씹을 수가 없겠죠.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오죠. 또 그 전에 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잘게 부술 수 없으니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틀니를 하시더라도 잇몸뼈가 점점점 얇아지고 낮아지고 녹아내려가고요, 잇몸 두께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얼굴 형태 자체가 아예 변해버리는데 우리가 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저분 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가 몇 개가 빠져서 나머지 치아들이 위아래로 몇 개가 있으면 치아들끼리 부딪혀서 간격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가 다 빠진 경우에는요, 간격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래 턱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합주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없는 무치약인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분이 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안모가 바뀌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가 입술을 받치고 있는데 이가 없으니까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무치약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치약 상태를 계속 놔두시게 되면 뼈가 점점 녹아져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하셔서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개그맨 중에 심영래 씨라고 앞니에다 김을 붙이고 나와서 아주 재밌는 개그를 했어요. 띠리리리,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라서. 그런 개그를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앞니가 없으면요, 일단 심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김 붙인 것 같이 거기가 시커멓게 뻥 뚫려 보이니까요.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안 좋지만 발음도 부정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혀끝을 앞에다가 붙이는 리을 발음이라든지 디귿, 시옷 이런 발음들, 그리고 영어 발음 중에서 F, V 이런 발음도 잘 안 돼요.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앞니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앞니가 하는 기능은요, 자르는 겁니다. 어금니는 부수는 기능을 하거든요. 네, 맷돌 같은 기능을 하죠. 근데 앞니는 잘라야 돼요. 자르지를 못하니까 음식 섭취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앞니 경우에는요, 임플란트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어금니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앞니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특히 입술이 올라가 있어서 잇몸이 보이시는 분들은 앞니 임플란트 할 때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심미적으로 예쁘게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또 잇몸이 얇을 수 있기 때문에 뼈 이식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여러 개 중에서 제일 고난도의 임플란트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물론 임플란트로만 앞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브릿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하는 일이니까요,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요, 브릿지 하실지 임플란트를 하실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니랑 어금니 임플란트 차이 중에 앞니는 더 잘 보이니까 색상을 좀 더 신경 쓰신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만약에 이쁘게 안 하면 확 티가 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 보철물을 올릴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색상도 잘 봐야 되고요. 쉐입도 잘 봐야 되고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앞니가 심미적인 보철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금니보다는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금니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금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금니가 빠져 있더라도 그걸 그냥 방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맨 뒤에 하나 빠졌을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사시거든요. 근데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쪽으로만 씹겠죠. 그러면 음식물이 이 빠진 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씹혀지지가 않으니까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플렉을 형성하고 치석을 형성하고 거기에 세균들이 모여 사는 세균의 창고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발음이 이상하게 돼요. 왜? 자꾸 세겠죠. 이가 막고 있어야 되는데 막고 있는 이가 없으니까 말을 할 때 본인도 모르게 말이 잘 새게 됩니다. 물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또 이가 빠졌어요. 그럼 이는 위에니와 아랫니가 서로가 밀고 있거든요. 한쪽이 빠졌어요. 힘의 균형이 무너졌죠. 위에니가 빠졌습니다. 아랫치아가 올라옵니다. 또 아랫니가 빠졌어요. 그럼 위에치아가 내려가겠죠. 이걸 시간을 오래 두고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플란트에 대합되는 치아가 이미 내려오거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고 크라운을 한다거나 그 치아를 교합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신경치료까지 하고 크라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가 빠졌다, 어금니가. 그럼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은요,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를 다 빠졌거나 앞니나 어금니가 빠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니가 빠졌던 어금니가 빠졌던 저처럼 밥 잘 먹게 해주는 치과의사를 만나셔가지고요, 임플란트 하셔서 밥을 잘 먹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밥 잘 먹게 해드리는 치과의사 김인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